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중 10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해마다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은 교환계약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3번 들어가야 되고요. 이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고요. 자, 3번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가 시도 조례로 정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택 외의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최대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1000분의 9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대가 1000분의 6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시도조례에 의하면 조례 내용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 안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5년 X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에게 해야 된다.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요.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즉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이사가 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게 청문이죠.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게 의견 진술기에 부여죠. 이건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필요한 절차는 이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5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취소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7일, 3, 4, 5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자, 다음은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요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디귿, 리얼 두 개가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3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허가받아도 신고해도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4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맞습니다. 5번은 분사무소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원은 채용 상한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104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예, 예치 명의자를 보면 개공은 신체보전 해서 개공,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가능하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있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모든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중개인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암기 프린트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